집안일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 하나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빨래를 안 개서, 쓰레기를 안 버려서,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나서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싸움은 늘 집안일보다 더 크게 번집니다.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냐는 말이 나오고, 당신은 나를 뭘로 보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상대는 고작 집안일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화난 사람은 집안일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쌓인 피로, 서운함,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감정이 같이 터지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집안일이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사소한 집안일이 크게 싸움이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 생활에서 집안일은 매일 반복됩니다. 밥을 먹으면 설거지가 생기고, 옷을 입으면 빨래가 생기고, 하루를 보내면 집은 다시 어질러집니다. 한번 끝내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해도 다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작은 일이지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안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치워놓으면 깨끗한 상태만 남습니다. 누군가 미리 챙겨놓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결과만 남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어도 다른 한 사람은 그 수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 싸움은 단순히 누가 설거지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내 필요가 보이고 있는지, 내가 당연한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감정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눈에 보이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만 집안일이 아닙니다. 뭘 먹을지 생각하고, 장을 봐야 할지 확인하고, 세제가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냉장고에 뭐가 남았는지 보는 것도 집안일입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흰 옷과 색깔 옷을 나누고, 건조 가능한 옷을 구분하고, 다 마른 옷을 개고,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아는 것까지 모두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지가 떨어졌는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 이번 주에 청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마음의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노동보다 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느낌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상대가 말합니다. 그럼 시키면 되잖아. 말하면 내가 하잖아. 하지만 그 말이 더 화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일을 안 한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힘든 겁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관리자처럼 되고, 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처럼 되는 구조가 서운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안일이 공정함의 감각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금 힘든 일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일은 오래 참기 어렵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간을 쓰는데 한쪽만 계속 더 많이 한다고 느끼면 마음이 상합니다. 집안일 싸움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해? 왜 내가 말해야만 해? 왜 당신은 보고도 그냥 지나가? 이 말의 핵심은 노동량만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둘 다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다면 이 감정은 더 커집니다. 둘 다 피곤한데 한 사람만 집에 오자마자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쉬고, 한 사람은 또 치우고, 정리하고, 챙깁니다. 그러면 집은 더 이상 쉬는 공간이 아니라 두 번째 출근지가 됩니다. 상대가 가끔 도와준다고 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준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다른 한 사람이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일입니다. 도와준다는 말에는 은근히 기본 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선심 쓰듯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가까워야 합니다. 공정함은 사랑의 온도와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반복되는 작은 실망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안 치운 컵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 버리지 않은 쓰레기도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번 깜빡한 빨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컵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매번 내가 치워야 하는 구조가 문제가 됩니다. 쓰레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 문제가 됩니다. 빨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수고가 당연해지는 흐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작은 일에 크게 화가 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왜 컵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 왜 양말 하나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하지만 화난 사람은 컵 하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인 수많은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말에도 안 바뀌었고, 결국 또 내가 치우고 있다는 사실이 터진 겁니다. 집안일 싸움은 대부분 오늘 처음 생긴 싸움이 아닙니다. 작은 실망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면 오늘의 행동만 볼 게 아니라 반복된 패턴을 봐야 합니다. 이번에만 그런 건지 계속 그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서운한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말을 하지 그랬어. 시키면 했을 텐데 왜 혼자 화내고 있어? 이 말이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알아차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 같은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보입니다. 빨래 바구니가 넘치면 보입니다. 바닥에 먼지가 있으면 보입니다. 휴지가 떨어졌으면 보입니다. 그런데 늘 한 사람만 먼저 봅니다. 이때 서운함은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왜 안 보이지? 정말 안 보이는 걸까? 아니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까? 내가 결국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집안일을 알아서 한다는 것은 단순한 센스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공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상대가 불편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보이면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말해야만 움직이는 사람과 살면 지칩니다. 내가 배우자가 아니라 관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집안일을 부탁하는 것도 일이고, 기억하는 것도 일이고, 확인하는 것도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면 하잖아 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치워야 할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괜찮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해야 마음이 편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 있다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바닥에 물건이 있으면 어수선하고 다른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자주 싸움이 됩니다. 깔끔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덜 신경 쓰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활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말로 맞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각자 익숙한 청결 기준이 있고 각자 편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그 기준이 하나의 집에서 만납니다. 이때 서로의 기준을 조율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이 계속 부딪힙니다. 깔끔한 사람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덜 신경 쓰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 정도가 왜 문제야? 둘 다 자신의 기준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당연한 기준은 없습니다. 둘이 함께 정해야 합니다. 설거지는 언제 할지, 청소는 얼마나 자주 할지, 각자 절대 못 견디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서로의 기준을 모르면 한 사람은 계속 예민한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계속 무심한 사람이 됩니다. 기준을 맞추면 싸움은 줄어듭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합의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집안일이 인정 욕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티 나지 않는 일을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밥을 차리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필요한 것을 미리 챙기는 일이 당연하게 넘어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집안일은 돈을 받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봐주면 피로가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같은 일도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집에 와서 깨끗한 상태만 보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갑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어도 당연하게 먹습니다. 빨래가 정리되어 있어도 누가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보고 있나? 나는 이 집을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당신에게 나는 그냥 당연한 사람인가?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인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집 정리하느라 고생했네. 빨래해줘서 고마워. 내가 못 본 부분 챙겨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집안일 싸움은 때로 일을 나누는 것보다 인정이 먼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훨씬 덜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집안일이 역할 고정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잘하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리를 잘해서 요리를 맡고 한 사람이 청소를 더 꼼꼼히 해서 청소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분담이 당연한 의무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요리를 하니까, 그 사람은 원래 청소를 잘하니까, 그 사람은 원래 이런 걸 챙기니까, 이렇게 역할이 고정됩니다. 문제는 역할이 고정되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지쳐도 그 역할은 계속 그 사람의 몫처럼 남습니다. 못하면 집이 무너지고 안 하면 티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한 사람이 집안일의 기본 책임자가 되어버리면 불균형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은 가끔 돕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계속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사는데 한 사람만 집의 운영자가 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역할 분담은 고정된 신분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나눠야 합니다. 일이 바쁜 시기, 몸이 아픈 시기, 육아가 있는 시기, 가족 일이 생긴 시기에는 분담도 달라져야 합니다. 처음 정한 방식이 평생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흔한 구조가 있습니다. 더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더 꼼꼼한 사람이 다시 합니다. 더 못 참는 사람이 결국 합니다. 그러면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립니다. 상대가 못해서라기보다 기다리느니 내가 하는 게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반복되면 하는 사람은 지치고 안 하는 사람은 더 못 보게 됩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잘하는 사람이 계속하면 상대는 배울 기회가 줄어듭니다. 대충 했다가 다시 지적받으면 더 하기 싫어집니다. 맡겼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고치면 결국 일은 두 번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불만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벽함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에게 맡겼다면 내 방식과 조금 달라도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준은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방식만 정답이라고 하면 상대는 영원히 참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집안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같은 속도와 같은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회를 주고 책임을 맡겨야 서로의 일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다 해버리면 편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만이 됩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쉬는 시간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집안일 싸움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누가 언제 쉬느냐에서 크게 터질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이 장면은 감정적으로 매우 강하게 남습니다. 특히 둘 다 피곤한 날에는 더 예민해집니다. 나도 쉬고 싶은데,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왜 당신은 바로 쉬고 나는 집에 와서 또 일해야 하지?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상대는 악의 없이 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잠시 앉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움직이는 동안 당신은 왜 아무렇지 않지? 이런 서운함이 생깁니다. 집안일은 둘 중 한 사람이 끝낼 때까지 다른 한 사람이 쉬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쉬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둘 다 쉬기 전에 기본적인 일을 같이 끝내거나 한 사람이 먼저 쉬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쉴 수 있게 바꿔주거나 서로의 피로를 의식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일을 똑같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공평하게 쉬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내 피로가 상대에게 보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있으면 집안일은 덜 싸움이 됩니다. 10번째 이유는 집안일이 사랑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생활을 함께 책임지는 신호입니다. 작은 행동이 사랑의 태도로 읽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식사 후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가 끝난 것을 보고 건조대에 넣습니다. 내가 바쁜 날 대신 집을 정리해둡니다. 이런 행동은 큰 이벤트보다 더 깊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일상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의 선물도 좋지만 매일 반복되는 피로를 나눠주는 태도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집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사랑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반대로 상대가 집안일을 계속 외면하면 사랑도 의심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내 피로는 안 보지? 나를 아낀다면서 왜 내가 계속 혼자 움직이게 두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안일은 생활 문제이면서 동시에 애정 문제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안일을 못한다고 사랑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무관심하다면 사랑받는 느낌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1번째 이유는 말투가 싸움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집안일 자체보다 집안일을 말하는 방식 때문에 더 크게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것 좀 해줄래라는 말이 쌓이다 보면 왜 이것도 안 해로 바뀝니다. 상대도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면 내용은 사라지고 감정만 남습니다. 한 사람은 왜 내가 또 말해야 하냐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왜 나를 무능한 사람처럼 대하냐고 느낍니다. 그러면 집안일은 협력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왜 매번 내가 말해야 해? 눈이 없어. 이 말에는 그동안의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문제였던 집안일은 뒤로 밀리고 말투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누가 더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로 번집니다. 집안일을 말할 때는 감정과 요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 요즘 집안일이 몰려서 너무 지쳐. 특히 저녁 설거지가 계속 내 몫이 되니까 서운해. 오늘부터는 식사 후 설거지를 번갈아 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상대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늘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쌓였다면 말이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바꾸려면 비난보다 구체적인 요청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면 방어가 나오고 행동을 말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12번째 이유는 집안일 기준이 말로 정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가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는 보통 한 사람에게 몰립니다. 왜냐하면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말로 정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할지, 얼마나 자주 할지, 어떤 수준이면 충분한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막연히 좀 도와줘라고 말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도 뭘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청소 좀 해가 아니라 토요일 오전에는 바닥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맡아줘. 설거지 좀 해가 아니라 저녁 먹은 날에는 바로 설거지를 맡아줘.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집안일은 감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청결 기준이 다르고 피로를 느끼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생활 기준까지 자동으로 맞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부는 집안일을 감정 싸움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역할을 나누고 기준을 맞추고 바쁜 시기에는 다시 조정합니다. 집안일을 사랑의 시험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일 싸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집안일을 돕는 일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일로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보다 내가 맡을게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도움은 선택처럼 느껴지지만 책임은 함께 사는 태도입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장을 보는지, 누가 떨어진 물건을 기억하는지, 누가 청소 타이밍을 신경 쓰는지, 이런 일을 말로 꺼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은 보이게 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고마움을 자주 말해야 합니다. 집안일은 해도 티가 안 나고 안 하면 티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일입니다. 고마움을 말하면 같은 노동도 덜 외롭게 느껴집니다. 넷째, 완벽한 50대 50보다 납득 가능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시기마다 한 사람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바쁜 달, 몸이 아픈 날, 컨디션이 다른 시기에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쪽의 희생이 당연한 구조로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싸움이 커지기 전에 작은 불편함을 말해야 합니다. 참다가 폭발하면 상대는 문제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화내기보다 반복되기 전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설거지가 계속 내 몫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 이번 주부터는 나눠서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결혼 생활에서 사소한 집안일이 크게 싸움이 되는 이유는 집안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반복된 실망이 있습니다.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기준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고정된 역할에 부담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구조도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불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일은 사랑의 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 내 피로를 알아차리고 손을 보태는 사람. 내가 해놓은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살 때 결혼 생활은 훨씬 덜 외롭습니다. 반대로 집안일을 계속 사소한 일로만 넘기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고작 설거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작 빨래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아프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보이고 있는가? 내 수고가 존중받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함께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안일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작은 집안일 하나에도 관계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누가 시켜야만 움직이는지, 누가 먼저 알아차리는지, 누가 당연하게 여기고, 누가 고마움을 표현하는지, 결혼 생활은 큰 사건보다 작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쌓이는 설거지, 빨래, 청소, 정리 속에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사소한 일을 함께 책임지는 태도는 생각보다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집은 한 사람의 부담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간이 됩니다. 좋은 부부는 집안일을 완벽하게 반으로 나누는 부부가 아닙니다. 서로의 피로를 보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부부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손을 보태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작은 수고에도 고마움을 잊지 않는 부부입니다. 사소한 집안일이 자꾸 큰 싸움이 된다면 그 안에 숨은 감정을 봐야 합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더 외로웠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누가 더 인정받고 싶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 감정을 알아봐야 싸움은 비로소 해결의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둘이 어떻게 나누는지가 결혼 생활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작은 일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함께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은 특별한 날의 약속보다 평범한 날의 분담에서 더 자주 증명됩니다.